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반기 학습 전략 및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에 관련된 강의를 짧게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과 전반적인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다음 강의인 진도별 모의고사 및 관련된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2주가 남아있어요. 그죠? 12주가 진도별 모의고사 시간이에요. 혹시 헷갈릴까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문풀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문풀과 모의고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중첩되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문제풀이고 그 다음에 문풀이 문제풀이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문제풀이가 모의고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를 언어의 사회성을 존중해 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논리적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싫어가지고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여기 모의고사는 전 범위 모의고사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지금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향해서 나아갈 건데 여하튼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주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12주가 끝나고 나면 잠깐 한 주 쉬고 나서 6주 동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또 한 주 또 쉬겠죠. 그러면 한 8주 해서 총 지금 20주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20주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가면 이미 다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늘려나가는 시기는 12주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8주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성향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점에 대해서. 관점, 시점, 뭐 어떤 용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볼 거냐, 어떠한 태도로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경험들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되게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랑 두 개랑 약간 상충되면서도 공통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이 막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6월이잖아요. 6, 7, 8 지나서 9월 달 되면 이제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선생님들 멘탈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되게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고시예요. 고시. 어려운 시험을 보통 고시라고 하잖아요. 네. 고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시험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간에 쓰러지는 것들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조금 쓰러져도.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조금 게을러져도 이런 합리화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게 나는 조금 아파도 돼. 나는 조금 몇 번 떨어져도 돼. 몇 번 떨어져도 별로 크게 내가 고시에 떨어졌잖아. 쉽게 붙는 시험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막 합리화가 막 이루어지거든요. 예, 이루어지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해 본다고 생각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 사실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힘들어가지고 막 중간에 막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막 계속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을 우리 시험을 약간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밑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밑으로 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수능 보러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수능 보러 가면 수능이 되게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능이 잘 풀려요. 위에서 밑으로 보는 시선들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 시험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어깨에 막 뽕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이 시험이 되게 길어져요. 난 엄청난 고시를 공부하고 있어. 나는 7급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합리화가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험을 조금
예, 시험을 조금 밑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약간 반전인데 대신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이 시험에 시간을 안 쏟아. 너무 시간을 안 쏟아. 막 심지어 평균 4시간이 안 나와. 이러면 이거는 뭐냐면 일반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무슨 뭐 그냥 뭐 컴퓨터 활용 지식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자격증 시험만도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급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누구 말에 따르면 되게 도둑놈 심보거든요. 이거는 되게 사회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중에도 보면은 되게 열심히 20년 또는 30년 뭐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0년, 20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증진하고 공립유치원 시험만 안 봤다 뿐이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교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1년 또는 2년의 노력을 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이 10년, 20년 한 것보다 더 좋은 사회적 처우를 받게 되거든요. 엄청난 처우거든요, 이거는. 정년이 보장이 되고 사학연금이 나오고 엄청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 선생님도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들은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그래서 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꼭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온 분야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노력은 하나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지나친 욕심이고 절대 그래서는 합격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회 공정성이 페어하지 않지 않아요? 공정성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누가 봐도 이것들이 공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상충되죠. 이쪽 위의 관점에서는 조금 밑으로 보라, 시험을. 근데 이쪽 시험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험은 7급 시험이다. 최소한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은 좀 갖추면서 좀 해보자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속도가 나지 않는다, 속도가 난다, 뭐 속도의 개념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각자에 맞게 어느 정도 빨리 나가면 깊이가 낮아지는 거고, 그죠? 깊이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다고 천천히 가게 되면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 적정 균형성을 잡아야 돼요. 중요해요. 균형성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적절한 균형성을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시간하고 속도가 확보돼야 선생님들이 어느 만큼의 거리에서 시간과 속도에 의한 범위와 거리가 나와요. 그쵸? 그런 거리들을 어느 정도의 절대량을 확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도망가는 방향들이 뭐가 있냐면 공부 외의 것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공부 외의 것들이 그렇게 뉴스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 관심도 없었던 부분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드라마가 눈에 띄고 그리고 그렇게 청소하고 싶고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싶고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이 들어. 그냥 공부에 수험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임용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관련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빨리 이렇게 단축을 시켜줌으로써 빨리빨리 진도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들이 뭐 몰입에 대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자에 대한. 선생님이 사자를 앞에 딱 맞닥뜨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할까요? 뭐 질문했다는 나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망가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까요?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도망가기 시작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몰입에 대한 생각들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자라는 것들을 앞에 딱 임용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잠재력이 나오거든요. 이때의 달리기 속도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전에 없었던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되게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 속에서는 뭐냐면 공부가 하기 싫어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막 생겨나요. 그리고 스스로 막 추구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질문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핑계,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들은 안 돼요. 무의식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차지하는 90%를 차지해요. 못 일어나요, 선생님? 못 일어나요. 막 자꾸 알람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들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알림 소리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새벽 4시에 알림종이 없이 일어나시면 제가 내일 당장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저는 100억이 없기 때문에.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3시 59분 되면 눈이 떠져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2시 57분에 눈이 떠졌거든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알람 시계도 없었고, 알람 시계 있을 수도 없고, 새벽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무의식은 내가 어느 정거장에 내려야 될지조차도 정신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알려줘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왜 소풍 전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들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속도도 다 확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진정한 나의 마음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진정한 마음이 이명을 보고 싶은지, 내가 절실한지, 그래서 내가 정말 도둑놈 심보로 남이 얻은 것들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정리. 너무 높게 보지 마라. 그럼 자꾸 나한테 핑계를 대게 된다. 그래서 약간 창피함도 가지고 막 6개월 만에 합격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나도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 에이 뭐 이런 거 합격 못해. 뭐 이따위거 그냥 합격해줄게 껌이지. 뭐 내가 떨어졌던 게 잠깐 운이 없었을 뿐이야. 약간 그런 어떤 호연지기 뭐 이런 것들. 괜찮아. 뭐 별거 아닌 시험이야. 이런 것들. 그 다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누구에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합격하겠다라는 어떤 시간과 속도의 측면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나의 어떤 진정한 마음들, 그걸만 가지면 솔직히 그냥 자질구레한 어떤 공부 방법, 뭐 신의 사회자를 20%씩 공부할까요? 30%씩 공부할까요? 50%씩 공부할까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몸에 맞게 맞추면 돼요. 구성주의가 뭐예요? 선생님들 자전거 탈 때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까지는 내가 못 알려드려요. 교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학습 방법을 매일매일 조금씩 바꾸면서 하루하루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내 자전거 탔을 때 나의 균형에 맞는 것들을 선생님 몸이 체득해야 된다고요. 스키 타러 갔을 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죠. 스키 탈 때 어떻게 해야 균형이 잡히는지. 근데 어때요? 균형을 잡는 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느껴야 돼요. 어떻게 발에 힘을 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커브가 돌리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에 힘을 줘야 스키가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고 빨리 가는지, 이것들을 감각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개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한 합격생의 누가 수석 합격했고 누가 차석 합격했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걸 만드셔야 돼요. 그런 건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인 룰은 있거든요. 기본적인 룰은 똑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무슨 완벽한 공부법, 무슨 사법시험에 나오는 얘기들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이미 그게 공부 방법은 이미 사실은 2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저는 지금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선생님께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느 기본적인 룰은 있어요. 기본적인 룰은 있는데 문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신체를 몇 프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목을 맨날 바꾸시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왜? 몰입이 떨어져요. 왜? 과목이 바뀔 때마다 계속 흐트러지거든요. 어떤 정신 상태가. 근데 어떤 선생님은 집중력이 되게 짧으세요. 그런 선생님한테 이게 또 어울려요. 나는 너무 하나만 하면 막 졸려.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맞추시고,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기본은 뭐냐면 공부에 대한 선생님의 진정성, 선생님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지, 선생님이 진짜 합격하고 싶은지를 지금 하반기 12주 남겨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갈 건지, 그래서 내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정하고 긴장감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계속 규칙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시험장 그 하루에 내 모든 것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늘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 하루 전날 다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볼 거냐예요. 어떻게 범위를 볼 거냐. 어떻게 범위를 보면 되겠어요? 이건 되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개론부터 사, 발, 놀, 사, 발, 놀이, 교사, 부모, 평가, 신, 의, 사,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으면 각각의 것들이 출제됐던 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뭐 범정도 있고 뭐 고시문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이제 숫자가 딱 쓰이겠죠. 이게 몇 프로씩 딱 뜨는지 이따가 나중에 그래프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빔으로 연결하면 이게 헷갈려지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퍼센테이지에 맞게 공부하는 게 원래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건데, 근데 각자의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엔 특히 강하고 어떤 부분엔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약하다니까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각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문제를 통해서, 그쵸?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니면 지금 풀게 될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를 파악을 해서 약한 부분을 채우고 강한 부분을, 그죠? 강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보고, 그 다음 약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체 건강 안전, 그러니까 건강 안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나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되게 범위가 짧은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 있게 가져가는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범위를 마치 한 과목처럼 늘 훑어서 내 머릿속에 가져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차로서 딱 짜여진.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얘기했을 때 사상 그러면은 사상의 학자는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 그러면은 발달에 어떠한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거 언급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목차만 보게 되면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목차를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렇게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범위. 그래서 기출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임용 과시 되게 넓잖아요. 넓은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같이 조금 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 기출이라는 게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여기서 90%가 나와요. 90%가 나오고 나머지 되게 방대한 어마어마한 양에서 사실 어마어마해요. 왜? 유아교육은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미술교육, 음악교육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왈츠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춤에 있는 모든 박자를 다 암기한다거나 요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밭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곳에서는 10%가 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만 들으면 10%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10%인지를 선생님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확인. 막 10%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 눈으로 직접 10%인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은 게임이 다르다고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이 90%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지겨움을 느껴요. 특히 장수 선생님들. 특히 조금 공부량이 있었던 선생님은 여기 90%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난 그런 문제 맞출 수 있는데 나 그런 거 안 할 건데 나는 있잖아 초수생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는 여기 땅 팔 거야. 너네 여기 못 오지. 나 완전 여기에 있다. 난 너네보다 완전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부를 하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약간 우월감도 느껴요. 너넨 그거 그 책에 없지? 난 있다. 난 했다. 넌 그거 암기 안 했지? 난 했지롱. 이게 있고 또 초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선생님들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들어요.
아, 저 선생님은 하는데 난 안 했는데 저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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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 잘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확인하냐면 2020년도 좋아요. 2019년 출시도 좋아요. 2019년도 좋아요. 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책에 없는 게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점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만약에 그 문제 틀리고 나머지 문제 맞췄을 때 어떤 기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는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 90점이 넘거든요. 90점이 넘는데 왜 나는 90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90%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들도 집에 가서 정확한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오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20%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90%를 하고 나서 오시라고요. 하고 나서. 왜 90%를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쪽을 넘보시냐고요. 나왔던 데서 나와요. 나왔던 데서 나오고 나왔던 데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12주, 뭐 20주지만 어쨌든 12주라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과는 했던 것과 약간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에 한 것들은 뭐예요? 한 것들은 뭐냐면 이론을 끝냈어요. 그죠? 이론을 끝냈고 또 뭐 아니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커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끝냈어요. 기출을 끝냈고 논술도 그쵸? 논술도 기출을 끝냈어요. 다시 한번 정리. 1월부터 상반기 동안에 상반기에 이론을 전체 끝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출을 끝냈어요. 그죠? 기출을 논술도 끝냈고 교육과정도 끝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이론이 기반이 돼 있잖아요. 이미 기반이 돼 있는 그 이론을 12주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느냐? 제가 말해줘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는. 왜? 얘기했잖아요. 신의사회자를 20%씩 보든 아니면은 개론 보고 강론 보든 강론 2 보고 강론 1을 보든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자기 개별성에 맞추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진정성을 갖고 절대 시간량과 속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다시 정리. 말로만 설명하니까. 자, 여기 12주 동안 달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체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시험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속도를 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살짝 속도를 조금 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통통 뛰면서 약간 빨리 나가고 제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진짜 관찰했어요. 진짜 관찰을 해봤을 때 서울대 법대생들 그 다음에 고대 법대생들을 관찰해본 결과 약간 빨라요. 약간 빨라. 그래야 약간 졸림감도 없고 술술술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망각곡선에 따라서 자꾸 까먹으면서 반복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근데 이 1, 2, 3이 됐는데 근데 이게 1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1이 엄청나면 4가 잘못돼도 어느 정도 커버는 쳐줘요. 커버는 쳐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돼야 되냐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범위들 내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그거 이외의 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겠죠. 잘못된 지식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고 뭐 문풀에 또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론들을 12주 동안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면 돼요. 반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줄 말은 뭐냐면 임용고시, 특히 이제 유치원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 강의는 서포트예요. 지원의 개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강의하고 토, 일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가는 거 맞아요. 이게 거의 함께 구성하기거든요. 그러다가 주말 같이 쉬고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같이 가고 그것도 막 매일 막 7시간, 8시간씩. 근데 지금 우리 수업은 어때요? 우리 수업은
여러분의 혼자 하는 시간이 6일이에요. 그리고 나 만나는 시간 해봐야 토요일 하루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의 따라오면 안 돼요. 우리 강의는 그냥 선생님들 서포트예요. 그리고 뭐 강의를 뭐 선생님이 어떤 표식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가 사상 강의니까 뭐 사상에 관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표식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강의는 굉장히 서포트예요. 우리 특히 유치원 임용고시에서의 강의는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거 2배속으로 들으면 거의 반나절이면 끝나고. 그래서 강의가 밀린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시간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좀 관점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서 가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기출을 했잖아요. 기출을 했으면 이 이론들을 이렇게 다지면서 물론 저도 하겠지만 다지면서 이것들을 문제로 풀어봐야 돼요. 문제로. 각종 문제로 풀어봐서 요렇게 나왔을 땐 요렇게 나왔을 때 요렇게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최대한의 문제를 주기 위해서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약 612문제인데 어쨌든 600문제라고 치고 600문제고 막 가운데 막 문제가 막 5문제, 6문제도 막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600문제인데 큰 문제가 600문제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까지 하게 되면은 작은 문제가 만약에 3문제다. 되게 작게 잡아가 3문제다 그러면은 3, 6, 18, 1800문제 거의 2000문제란 말이에요. 뭐 꼭 문제의 어떤 수량적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600문제인데 첫 번째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서를 샅샅이 뒤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본서가 다른 기본서에 비해서 설명이 되게 풍부한 편이거든요. 매우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땡으로 설명이 될 것들을 2개, 3개, 4개, 5개의 땡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왜? 마지막에 풍부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고 그거 이해가 된 거에서 하나의 땡을 나중에 물어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개의 풍부한 설명들이 있었을 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나중에 볼 때는 한 줄만 보면 되거든요. 내가 이해된 부분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기본서로 우리는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서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A로도 물어볼 수 있고 똑같은 개념을 똑같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라는 개념을 A로도 물어보고 B로도 물어보고 C로도 물어보고 D로도 물어보고 E로도 물어볼 수 있으며 게다가 우리는 예시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기본서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본서에 있는 예시들로서 계속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물어봄으로써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몇 차례 읽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기본 문제는 제가 이번에는 교재로 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물이 별로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이거는 제본이 아니에요. 제본이 아니고 진짜 실제 책이에요. 책이고 칼라로 돼 있거든요. 단도 하늘색 칼라로 돼 있고 그래서 완전 그냥 A4 사이즈의 6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이라고가 아니고 진짜 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그냥 학원에서만 팔 뿐이지 책이니까 어쨌든 그게 한 사람당 한 권밖에 제공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책에다가 체크하지 마시고 이제 연습지 같은 데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푸는 과정에서 약간 자동 암기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기 싫은데 막 암기가 돼.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알아요. 저도 막 일부러 대놓고 암기를 안 하는데 이거 한번 몇 번 같이 저도 풀어보니까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암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풀어볼 수 있게 교재에다가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 다음 물론 건들 부분은 건드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 다시는 안 볼 부분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출을 다 놨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건 안 들어가 있고 이건 나중에 제가 프린트로 드릴 거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물어봤었던 위에서 아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심화 확장해가지고 기출 변형 문제를 거의 다 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에 연관된 부분들을 다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뭐 했었죠? 상반기에 기출 기본 문제 봤었잖아요. 그 기출 기본 문제 본 게 여기 와서 선생님이 여기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기출문제를 보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보고 그것도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가 참 드물어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건 사실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실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10여 명의 교수님이 들어가가지고 3주 내내 꼴랑 몇 문제 만들어요? 16문제 만들어요. 1년에. 근데 저는
저 혼자 몇 문제를 만들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질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게 힘들어요. 질 좋은 문제. 막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는 거에 다 만들죠. 그런 문제야. 근데 질 좋은 문제 만드는 것들이 되게 힘든데, 저 같은 경우 그냥 이것들을 그냥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시 모고 3회, 그 다음에 개론 모고가 2번, 그 다음에 작년에 8회 모의고사 해서 11, 12, 그 정도의 모의고사, 12회 정도, 12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그냥 안쪽에 싹 그냥 섞여 들어가게도 냈고 아니면 밖에서 풀게도 냈고 이렇게도 냈고 이 문제를 또 재배치해가지고도 다시 풀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진짜 기출 형식의 문제? 기출 형식의 문제로 문풀이라고 해가지고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빈칸 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제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기출이 어디까지 봤죠? 기출 이론 기출도 봤고 이론 기출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 논술 기출에서 봤었던 것들은 이제 논술 모의고사가 11번 제공이 되겠죠. 11번 논술이 제공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문제 놀이하는 시간이에요. 문제 놀이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었던 여러 이론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만 푸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사상이면 그냥 사상을 막 순서 없이 막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발달이면 발달의 순서가 없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발달도 딱 그 책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 이 600문제의 모든 진도는 마지막에 있는 그 종합 문제 빼고는 다 진도별로 돼 있거든요. 진도별로. 그래서 진짜 진도별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구조화 자료랑 그 다음에 뭐 구조화 자료 당연히 드릴 거고 이번에 그래서 구조화 자료랑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서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뭘 할 거냐? 시간을 잘 확보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결국은 나올 문제가 어떻게 돼 있다?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종합해서 그냥 이렇게 다져 놓으면 돼. 다져 놓고 그래서 이게 절대 까먹지 않게 해서 90% 문제만 확실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게 좀 되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뭐 구닥다리 뭐 구석에 있는 그런 이론들도 잠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에서 점수 몇 점 더 맞으면 이제 수석하는 거지, 그거는. 왜냐면 이 핵심 이론만 해도 합격권까지 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PT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PT 아까 보기 전에 요거는 연도별 커트라인 이거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의 특강에 가려고 하면서 이거 하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만든 김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니 경기도랑 서울이랑 커트라인을 자꾸 물어보고 경기 쓸까 서울 쓸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경기도가 셀 때도 있고 서울이 셀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이 경쟁률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크게 점수랑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봤더니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동점인 경우 2015년 동점, 동점 나오기 힘든데 그죠? 2019년 동점이고 그 다음에 서울이 딱 한 번 졌네. 서울이 딱 한 번 경기도가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계속 높아요. 서울이. 근데 물론 완전 높을 때도 있고 그냥 막 1점 차이 날 때도 있었고 여기도 0점 몇 점 차이 날 때도 있었고 2020년도처럼 무려 2점 몇몇의 차이가 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격차가 점수 차이잖아요. 점수 차이가 거의 이렇게 미미할 때도 있었고 클 때도 이거는 경기도가 이길 때고 없고 똑같고 이야 이렇게 크게 차이 날 때도 있었고 붙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이거는. 그 다음 아까 말했었던 영역별 출제 빈도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 거니까 됐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주면 어때요? 사상부터 순서가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사상이 5점씩 나오고 있고 중간에 빵빵이 있는데 안 나온다고 보장 없고 발달도 거의 5점 정도 나오고 있고 놀이도 마찬가지로 5점에서 크게는 10점.
교사랑 부모도 범위가 워낙 짧으니까 여기는 그죠. 범위는 워낙 짧으니까 그런 거고 평가도 5점에서 지난번에 10점이나 나왔고 복지는 2013년도에 5점 나왔고 그 다음에 2019년 추시에 5점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순간들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강론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강론은 개론에 비해서 좀 더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라서 지금 신체 같은 경우에 10점에서 15점, 그 다음에 의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죠. 의사가 15점, 그 다음에 사회가 약간 들쑥날쑥해요. 사회가 들쑥날쑥하고 지난번에 3점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도 한 문제에서 또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며 예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꾸준하죠. 음악 한 문제, 미술 한 문제,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도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뭐 유독 이렇게 많이 낸 해가 있긴 했지만 교육과정 보통 5점. 초반에는 교육과정에서 법이 많이 나왔어요. 유아교육법이 막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 기계적인 비중을 하고 나서 뭐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비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내 강점과 내가 쉽게 틀리는 부분,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 그리고 어떤 곳은 보물섬, 어떤 곳은 사막.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힘을 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 아까는 어떤 진도별을 살펴봤고 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과연 2020년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2020년도 시험에서 내가 틀릴 문제가 어떤 문제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석진 이론을 살펴봐야 되는 게 어디까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상해석 출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코메니우스라든가 이런 부분 2019년도에 출제된 것들을 보면 19년도에 출제된 거 보면 대교 수학 어디서 출제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된 부분만 찾는 거예요. 19년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성격 형성학원. 이건 출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게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통 1점에서 2점.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사상에서도. 성격 형성학원이랑 편문학교까지는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페스탈로치에서 뭐가 나왔냐면 노작의 원리가 나왔는데 어때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90%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정말 내가 양보해가지고 아까 ON의 성격 형성하고는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로. 그러니까 지금 안 벗어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딴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물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너무 많이 나왔던 게 음물 나왔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 듀이, 슈타이너, 됐어요. 자, 발달 보세요. 발달 보니까 드디어 이제 2020년께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2020년 어디 보여요, 지금? 이거 다이아몬드가 2020이거든요. 자, 어때요? 지금 이 부분,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피아제랑 비고츠키? 이게 뭐 옛날 이론이에요? 아니잖아요. 돼 있죠? 넘어가 볼게요, 한번. 자, 정신분석 이론 발달. 넘어가서. 자, 동일시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안에 범주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기출이 출제가 될 때, 우리가 만약에 기출이 여기가 나왔다. 그럼 난 투사만 암기해야지. 난 퇴액만 암기해야지. 난 고창만 암기해야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기출 범위는 여기에서 기출이 나왔으면 이 위아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출 범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출 범위를 벗어나서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거는 조금 나중에 가라고요. 내가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되 나중에 가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거나 아니면 가긴 가되 선생님의 힘을 여기에 더 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을 주는 곳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세요. 그 다음 어때요? 이게 19년도에 출제됐던 것들로 출제됐던 데서 나왔고, 출제됐었던 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지적 불평형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 출제된 곳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상징적 사고 출제됐었던 데 나왔고, 19년 추시예요. 이건 19년 추시도 나왔던 데서 나왔고, 이건 완전 그냥 나왔던 데 나온 거고, 그
그 다음에 피아제. 그 다음에 여기 지능의 특징도 예전에 언급이 됐었는데 19년 출시에 강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놀이도 나왔던 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2020년도 확인할게요. 19주까지 가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게 특이한 거예요. 요런 게 특이한 거. 예를 들어 탐색이 나왔어요, 선생님. 탐색이 나왔죠. 2020년도에. 봐보세요.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이 외적인 것에 나오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지금 놀이의 특성이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놀이의 특성이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2013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놀이 환경도 13년도 이후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19년이 건드렸죠. 19년이 건드렸죠. 19추가 건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가 기출의 범위예요. 그런 식으로 기출을 보면서 그 기출을 보고 기준! 그 다음에 그 기준에서 양팔 벌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선생님 2020년에서 내가 틀릴 문제는 없었어. 근데 지금 만약에 정말 틀린다 그러면은 놀이와 탐색 정도? 놀이와 탐색 정도? 근데 놀이와 탐색은 틀릴 게 아닌 게 왜냐면 19년 출시에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것까지 뭐 체크하실 분은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1점, 2점 해서 총 점수를 해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가 몇 문제였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틀린 문제에서 앞으로 내가 맞춰야 될 문제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시라고요. 그 다음 프로이트 나왔던 데 나왔고 각성조절 이론은 여기 봐봐요. 각성조절 이론도 다 나왔는데 각성 빼고 다 나왔죠. 각성 빼고 다 나왔는데 어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다 나왔는데 그럼 이게 나왔다는 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위의사소송 나왔던 거 나왔고 각본 이론 2016년에 나왔던 거 나왔고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화도 나왔던 데서 나왔고 그죠? 이 안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출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냥 했었던 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했었던 데서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자, 했었는데 반복 안 된 거 하나 찾았어요. 또 자, 하우즈 상호보완적 사회놀이, 그 다음에 복합적인 사회적 가장놀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은 얼마만큼 튀는 거예요. 파튼하고 에릭슨에서 나왔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을 건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도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시는 방법들이. 예.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루빈도 나왔던 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형별 특성. 워낙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죠? 여기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다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놀이 관련 요인. 자, 놀이성에서 장난기에서 유머 감각이 내가 체크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마이너스 몇 점 하세요. 그 다음에 놀이 공간 밀도. 이거는 보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19추랑 19때 계속 나왔으니까, 건드렸으니까. 그죠? 비구조적 놀잇감이 나왔잖아요. 비구조적 놀잇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 교사의 역할 및 자질. 자, 19년도에 이거 나왔는데 이미 출제가 됐었던 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치 하우즈로 넘어간 것처럼 이 중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올해 복습을 제대로 못 해드려가지고 요걸로라도. 그리고 민주주의, 드라이커스, 인본주의, 부모 효율성 맨날 나오던 거 나오는 것들이고, 부모 양육 태도가 마치 처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97년도에 나왔었던 것들이 짝짓기 하고 있죠. 97년도에 나왔던 것들이 2020년으로 짝짓기 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Y카트 나왔었던 교육과정의 유형도 97년에 나왔던 부분들이 19년 출시 때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논리적 귀결 나오고 자연적 귀결 나온 거잖아요. 뭐 이것도 그냥 동일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단계 같은 경우도 이것만 빼고 지금 인본주의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던 것들이고, 이 부분도 여기가 출제되면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출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나전달법 같은 경우는 19년 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있었던 부분들을 또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나전달법은 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승부법이 너무 옛날 12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왔으니까 이번 올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고, 그 다음 교류 분석, 그 다음에 바움린드. 이게 원래는 저기 언제 출제가 됐었냐면 과거에 한 문제가 있죠. 과거 한 문제 97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총 있었던 문제들을 2020년도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점수 체크를 하세요. 점수 체크를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이 빠져 있는가. 그리고 그 얼마만큼이 빠져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왈츠를 뜰렸어. 그 왈츠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보완할 시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경제적이고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를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 정리,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남아있는 12주 동안 진정성을 갖고 시간과 속도를 파악을 하면서 적절한 범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적절한 범위를 유지시켜주는데 가장 힌트가 되는 게 기출이에요. 기출에서 거의 90%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출 전후 이런 다 확인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90%를 확인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알고 있어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있어도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기본서를 활용한 빈칸, 그리고 기본서를 활용한 목차, 그다음 기본서에 나오는 예시들을 계속 갈라서 보고 기출 변형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확인하면서 완전 짜낼 거예요. 짜낼 거고, 대신에 이제 6주에 가서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어떤 합격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3일 동안 전범위를 계속 돌렸어요. 3일 동안 10번을 돌렸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 자율이라니까요. 뭐 개론 끝내고 강론 1 끝내고 강론 2 끝낸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틀마다 계속 돌린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유예요. 5일 동안 돌려도 되고 7일 동안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개별성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변형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6주 동안 완전 다지는 시기니까 12주 동안 나머지 전범위들을 진도에 맞춰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끝내면 돼요. 예. 당연히 개론 나갈 때 강론 봐야 되냐고요? 당연히 봐야 되죠. 어떻게 안 보고 저만 따라와요? 저는 지원자예요. 여기는 노량진에 있는 임용고 씨하고는 지원해주는 사람이지 선생님을 계속 리드해서 갈 수가. 왜냐면 제가 리드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5일은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강의하는 걸로는 그 어떤 강사도 리드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정도 꼴랑 8시간, 9시간? 많아봐야 10시간밖에 강의 안 하는데 10시간 강의면 뭐예요? 일주일로 나누면 7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2시간이에요.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강의를 못 듣겠다? 이거는 민간 자격사 시험도 하루에 2시간은 공부해요. 그러니까 거기엔 좀 강인한 마음을 가져요. 강인한 마음을 갖고 좀 이제 막판. 그리고 진짜 마지막. 1월 달부터 6월 달의 시간의 하루의 양하고 지금의 하루의 양하고는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중간고사 공부할 때 마지막 하루 공부한 거랑 그 하루랑, 그 다음에 중간고사 맨 처음에 입학식 때 3월 달에 공부한 거랑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아요? 지금부터 하루의 가치는 되게 달라요. 이전에 1, 6월 달이랑. 왜냐면 지금 한 6월 말 7월 정도에 공부한 것들은 11월 달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니까 지금부터의 하루하루 시간들만 잘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게 공부를 못했다,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좀 날렸다. 상관없어요. 진짜예요. 선생님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7, 8, 9, 10 이 넉 달, 7, 8, 9, 10 넉 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못했어 이게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도 7월, 10월에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잘 다지고 모의고사 잘 봐가지고
2차 시험에서도 만나고 최종 합격자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